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1. 분노에 이성을 잃지 마라.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이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겼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을 장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혹은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을 때 당신은 쉽게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신은 한 사람을 망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화를 돋운다 라고 했다.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진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폭군의 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함을 잃지 말자. 우리 주변에는 사소한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결국 후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장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사표를 던지는 사람, 사소한 일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작은 엇갈림에도 화를 내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 등등. 하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화가 난다고 돌을 발로 차면 결국 아픈 건 자신의 발가락이다.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왜 생기는지, 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이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곧 비결이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뀔 수 없다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일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외부적 요소에 감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성을 되찾아 다시 감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헤쳐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당신은 화를 낸 적이 있는가?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지 않고 실수를 줄이길 원한다면 마음속에 분노가 꿈틀거릴 때 정말 화낼 만한 일일까? 이런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있나?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 등을 자문해 보라. 이것이 바로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다. 2. 우울한 기운의 전파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퍼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성숙함이다. 당신의 분노나 짜증은 타인에게 당신이 지닌 감정의 무게와 똑같은 고통을 안긴다. 상대가 당신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음에 몇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해 나쁜 감정의 전염을 막아보자. 첫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1분간 침묵하라. 화가 나는 순간은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진정하자 라고 되뇌어 보자. 둘째, 주의력을 분산시켜라. TV를 본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분 나쁜 일에서 즐거운 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면 효과적으로 화를 사귈 수 있다. 셋째, 합리적으로 나쁜 감정을 발산하라.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은 무조건 이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강제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감정을 발산할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치거나 등산, 수영, 무술, 권투 등 체력을 소모하는 운동을 하라.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나빴던 기분을 풀 수 있다. 성공학의 대가 오구만디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감정 제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자. 내 마음은 마치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슬펐다가 기뻤다. 기뻤다가 우울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나는 이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000만 번도 더 넘게 변하는 내 감정을 나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비로소 나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라는 이 천고의 비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끈기 있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자.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3.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정면 대결.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남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겠고, 선생님 또는 사장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과의 교류가 두려운가? 어쩌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기란 조금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두려움을 숨기려 노력해도 또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좀처럼 두려움을 지우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당신은 어떤가? 매사 강한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사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위험 자체보다 10,000배는 더 무섭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낀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뒤에 따라올 모든 불행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설령 그 최악의 결과가 현실이 되더라도 결과에 초연해질 수 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현재 실직할까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실직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 있겠는가? 4.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한 젊은이가 현자를 찾아왔다. 제 삶은 괴롭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이에 현자는 말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나쁜 일일 리는 없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현자는 대답했다. 아무리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면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고통과 쾌락을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해낸다면 인생을 장악할 것이요. 그러지 못한다면 인생에 휘둘릴 테지요. 물이 반컵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낙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컵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과 달리 삶의 불행을 원망하거나 시련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신을 다독여 좋은 면을 보려 한다. 또 삶에 대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시선과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좋은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나간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비단 태도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동, 그리고 운명까지도 바뀐다.
성공 인사들을 살펴봐도 긍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젊은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몇몇 친구와 함께 아주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이는 그에게 한 이웃이 물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좁은 곳에서 복닥거리며 사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겁니까? 이에 그는 대답했다. 언제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친구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며 젊은 철학자 혼자만 남게 되었다. 여전히 즐거운 그에게 이웃이 또 물었다. 외톨이처럼 홀로 남았는데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혼자 있어 조용하니 독서에 집중하기에는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요. 몇 년 후 그는 7층짜리 건물에 1층으로 이사를 갔다. 1층의 생활 환경은 열악했지만 즐거워 보이는 이유를 물었다. 1층에 살면 출입도 간편하고 공터에 꽃을 심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답니다. 1년이 지나고 7층에 살던 노인이 반신불수가 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해지자 젊은 철학자는 1층을 노인에게 양보하고 7층으로 이사했다. 이를 본 이웃은 그에게 물었다. 7층에 살아도 좋은 점이 많은가 보죠. 그가 말했다. 그럼요. 더 이상 위층에서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 밤낮으로 조용하고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질 않겠습니까? 빛이 잘 들어 책을 보고 글을 쓸 때도 눈의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요. 처한 환경이 썩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리 항상 즐거운 겁니까? 그는 대답했다. 제가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도 제 자신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날씨를 제 손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지만 기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일과 사물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삶이 우울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다면 이는 당신의 비관적인 마음가짐 때문이다. 그러니 조금씩 변화하는 법을 배워라. 긍정의 마인드로 문제를 바라보면 자연스레 고통의 무게가 덜어지고 조금씩 기분도 좋아져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